지금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거는 제프리의 진리나무 방법입니다. 그 계산기로 보시듯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타당성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일상생활을 좀 고려를 하신다면 지금 논리학에서 다루고 있을 만큼 그렇게 복잡한 논증 구조가 나오지는 않아요. 굉장히 좀 단순한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익숙해지시면은 암산도 가능하시고, 제프리의 진리나무 방법 이외에 또 나중에 자연연약 알려드릴 텐데, 그거에 익숙해지시면은 그냥 논증 보고 타당하네 타당하지 않네 이게 바로바로 좀 판단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좀 유용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리차드 제프리라는 이 Formal Logic Its Scope and Limits라는 곳에 나오는 거고, 이 방식을 고안한 방식은 이제 컴퓨터빌리티 티어리와 좀 연결해가지고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계산기의 아이디어를 좀 구현하려고 해서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에는 학술적으로는 많이 사용이 안 됩니다. 거의 끝났다고 말하기는 그런데, 좀 분명한 것들은 보통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좀 없는 것들은 잘 안 되곤 하거든요. 오히려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그 방식이 여러 가지 발전 안 된 부분이 많아가지고 차라리 그쪽이 더 많이 얘기가 되곤 하는데, 상당히 좀 콘크리트한 방식입니다. 실제 유명하고 좀 좋은 메타 정리도 나오는, 그런 추천하고 싶은 그런 방식이란 뜻입니다. 지금 말이 좀 잘 안 나오는데, 이런 방식을 쓰는 것이고, 기본 아이디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가지고 약식진리표를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측면 D다 로부터 이제 이다 뭐 이런 문장, 부문론적인 문장의 타당성을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약식진리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짓인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 문장이 이제 참이면은 이제 부당한 게 되는 거잖아요. 우선의 약식진리표는 이 논증이 부당하다라는 거를 가정해가지고, 결론이 거짓인 거를 가정해서 전제가 참이 될 수 있으면은 부당해지고 참이 될 수 없으면은 타당해지고, 그런 논증을 받는 방식이었죠. 근데 문제가 이거와 같이 이제 그 거짓이라고 했을 때 A와 C에 대한 진리표를 판단하는 방식이 하나밖에 없다면은 이건 유용한 방식이 되는데, A and C가 이제 거짓이 되는 그 케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A가 거짓이고 C가 이제 참이고, 두 번째는 A가 참이고 C가 거짓이고, 세 번째는 A가 거짓이고 C가 거짓이고, 이런 케이스가 있죠. 또 이런 세 가지 케이스를 다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 or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참인 케이스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참인 케이스가 이게 참이고 이게 거짓인 케이스, 그리고 이게 거짓이고 참인 케이스, 참이고 참인 케이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여기 대입해서 보면은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약식진리표만을 봐서는 이게 타당성을 평가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표를 그리는 것도 문장이 3개 이상만 돼도 진리표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뭐 16줄 이상이 쓰이고 4개면 뭐 그 이상 뭐 64줄까지도 써야 되고 그런 식이 될 텐데, 그래서 고안한 게 약식진리표인데, 약식진리표 자체도 이런 문장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약식진리표도 쓰기가 좀 힘들어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더 나은 방식이 이제 진리나무 방식이나 아니면 나중에 배울 자연연역 방식, 그런 거를 좀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나무 방식을 이제 좀 보게 될 텐데, 진리나무 방식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고 C이고, 여기서부터 이게 나오는 거죠. A이면 C다, 이런 논증이 이제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를 고려를 할 때, 그 결론이 이제 거짓일 때 전제들이 전부 참인 그런 케이스가 되면 이 논증이 이제 부당해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한번 그 진리표로 이 타당성을 매기는 방식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왜 진리나무를 어떻게 고려하게 됐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A면 C가 이제 거짓이 되는 그런 케이스를 고려해 보면은, A가 T이고 C가 이제 거짓인 그런 케이스를 고려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A와 B 그리고 B와 C가 이제 둘 다 참이 될 수 있는 케이스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은, 우선에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A라는 문장이 그 조건문은 A면 B다가 참이 되는 거는 정건이 거짓이든가 후건이 참인 경우에 이 문장이 참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F가 거짓이고 B가 참인 경우에 A면 B다가 참이 되는데, 한번 보시면은 A가 여기는 참이 돼야 되죠. 이게 거짓이었기 때문에 A라는 문장은 참이 되는 건데, 이 문장이 참이 되려면은 A는 이제 거짓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X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X 표시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B인 경우로 가야 되는 건데, B인 경우에 B면 C다가 이제 참이 되는 케이스를 다시 고려를
해보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B는 이제 참이 돼야 되고 B는 거짓이 돼야 되고 C는 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경우도. 그러니까 B면 C에다가 참이 되려면은 전건이 거짓이든가 후건이 참이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B는 여기 또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서로 모순인 그런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닫혀 있고, 그렇다면은 C는 거짓일 때 여기 C는 거짓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이제 이 문장이 참이 되려고 하면은 C가 또 거짓이고 여긴 참이니까 또 모순이 되죠. 이런 식으로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식진리표를 이런 표 방식으로 좀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거짓일 때 둘 다 이게 참이 되느냐를 따져봤더니 안 된다. 그래서 이게 타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린 것을 이렇게 세로로 만들어서 한번 볼까요? 세로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여기 있는 글자들을 이렇게 돌려야겠죠. 이렇게 글자를 돌려가지고 약식진리표를 반대로 했던 걸 글자를 돌려서 이제 모순관계를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렇게 X표를 딱 치니까 인터넷 사이트에서 봤던 그 계산기에 나무 모양과 동일한 모양을 이렇게 가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아이디어가 그 우리 약식진리표의 아이디어를 보다 발전시킨 그 방식이 지금 진리나무의 방식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식진리표를 이렇게 하나하나 따졌는데 이런 식으로 진리나무표를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그릴 수 있는 방식을 간략하게 배워보고, 프랙티스는 되도록이면은 좀 시간이 남으면 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남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 문장을 인터넷 사이트에 쳐보시면은 대부분 맞습니다. 대부분 가지나무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도 대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과 동일하게 나오니까